아시아 최강국이 어느새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어버리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등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일본.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의 넷플릭스 데이트작 오징어 게임 속 놀이가 모두 일본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에 전파해 주었다는 헛소리 가득한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29일 니케이의 서울 지국장인 스즈키 쇼타루는 오징어 게임이 보여주는 일본의 잔영이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 어린이들이 즐기는 전통놀이의 뿌리가 일제강점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즈키 국장은 오징어 게임을 보고 향수를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그것은 드라마 속 게임 대부분이 일본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 사례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들었는데요. 스즈키 국장은 이 놀이가 일본의 달마상이 넘어졌다와 가사만 다르고 규칙과 선율이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이명수 연기향토박물관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마치 한국인도 자신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스즈키 국장에 따르면 한국인 임 관장은 일제강점기 때 아이들이 일본어로 달마상이 넘어졌다는 놀이를 따라하는 것을 본 독립운동가가 같은 선율로 바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변형돼 퍼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드라마에 등장하는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등이 모두 일본인에게 익숙한 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 제목인 오징어 게임 역시 일본이 원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즈키 국장은 칼럼에서 오징어 게임은 바닥에 S자를 그리며 서로의 진지를 공격하는 놀이로 일본이 뿌리라는 설이 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즈키 지국장은 또 한국어와 일본어 간 유사성,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도래한 문화가 일본에 정착된 사례 등도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서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드라마와 같은 잔인한 놀이는 싫지만 세계 어느 거리에서 달마씨가 넘어졌다를 듣게 된다면 이 역시 오늘날의 일본 문화 전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언론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증인이라며 내세웠던 한국인 임관장은 한국 교과서 133권을 조사해보니 이들 놀이가 일본에서 유래했다고 적은 교과서는 전무했고 모두 한국 전통놀이로 표기돼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이제 현실에서 한국을 이길 수 없으니 망상 속에서 괴상한 스토리를 지어내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메이저 언론사들이 이러한 보도를 내는 것은 일본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한국을 무너뜨리는 게 나의 목표다. 대만의 대표 기업 폭스콘의 구어타이밍 전 회장이 늘 외치던 소리죠. 이러한 대만과 손잡은 일본의 소니, 삼성과 LG와의 경쟁에서 밀려 가전사업과 스마트폰 사업이 망해버린 일본의 소니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사업을 통해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성이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마치 1위였던 소니를 압도하는 기술을 상용화시켜버리자 소니는 충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삼성과 격차를 벌려라 라고 외치며 최근 일본 정부의 대규모 지원 아래 일본에 공장을 짓기로 한 대만의 TSMC에 소니가 직접 투자하겠다며 나섰습니다. 대만과 손잡고 한국을 치려는 것이죠. 공장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만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소니의 직접 투자는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한국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일본.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기적 같은 외교 행보에 한국은 놀랍게도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위해 북한을 가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9일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이례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바티칸 현지에서도 문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배석자 없이 교황을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방북을 공식 제안했고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며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또 유흥식 대주교는 지난 8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취임 후 교황을 개인 아련했을 때 교황이 북한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2번이나 얘기했고 그렇게 잘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교황이 문 대통령을 만나기 하루 전에 정순택 베드로 주교를 차기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겸 평양교구 교구장 서리로 임명한 것도 전세계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는 침묵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명목상 3개의 교구가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평양교구는 서울대교구장이 교구장 서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현지에서는 일단 2018년 10월 첫 방북 제안 때와는 달리 미국에서 문 대통령, 교황과 카톨릭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유흥식 대주교가 교황청 장관으로 입성해 교황을 보좌하고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티칸에서 올해 체류한 한 한인사제는 2018년 당시보다 교황 방북을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적 여건은 더 나아 보인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의 타이밍,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을 방문한 같은 시각 독실한 신자로 알려진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교황을 찾았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바티칸 교황궁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후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했는지에 대해 대통령이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교황청에 도착했다며 입구와 출구가 달라 조우하는 상황이 펼쳐지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모두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중간 역할을 했고 사실상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교황까지 한반도의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 합의를 마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한국의 외교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공식 환영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만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교황님을 뵌 것으로 들었다며 나도 어제 교황님을 뵀다. 교황님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축원해 주셨고 초청을 받으면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하셨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고 계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문 대통령이 왔으니 G20 회의도 다 잘 될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나 반가웠던 나머지 미국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끼리만 한다는 어깨 동무까지 한 장면이 포착돼 미국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장면은 단순한 어깨 동무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최강 파트너 국가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사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과 교황까지 나서면서 조만간 한반도에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수준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투자의 규제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북 경제가 통합되면 한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일본은 100년 뒤에 소멸할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지금 당장 일본을 떠나서 한국에 와라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온갖 생트집을 잡으며 한국을 도발했던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만과 손잡고 한국을 치겠다. 독도를 뺏기 위해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다. 독도도 일본 것이고 오징어 게임 속 놀이들도 모두 일본 것이다 라며 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본이 이렇게 미국과 교황까지 나서 한국을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만들려 하자 바로 한국에 납작 엎드린 일본. 일본의 전문가에 따르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가 그토록 반대해오던 한국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을 갑자기 태도를 완전히 바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환영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무라 후쿠나리 게이오대 경제학부 교수는 29일 일본 포린 프레스센터 주최 브리핑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한국이 가입하면 웰컴 이라고 말했습니다. CPTPP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멕시코, 뉴질랜드 등 11개 주요국들이 가입한 메가 FTA로 그동안 이들 11개 국가에서 기술력이 뒤떨어진 일본산 제품들이 한국산보다 훨씬 잘 팔렸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산 제품에만 말도 안 되게 낮은 관세가 붙다 보니 당연히 해당국 소비자들은 한국산 대신 저렴한 일본산을 구입했던 것인데요. 한국이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더 이상 일본산을 살 사람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일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갑자기 한국을 환영한다며 입장을 바꾼 것은 더 이상 한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번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교황의 서프라이즈 만남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하원 정보위의 파격 발표가 공개되면서 일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한국의 파이브아이즈 가입 가능성,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고위급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 일본은 파이브아이즈에 가입하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천문학적인 규모의 로비와 노력을 쏟아왔는데요. 최근 미국 하원정보위원회에서 한국을 파이브아이즈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다는 지침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9일 미 하원정보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보위는 지난달 30일 처리한 2022 회계연도 정보수권법의 부속 보고서를 28일 공개했습니다. 정보위는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국가정보 및 국가전략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정보와 자원 공유의 협정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동맹국 및 다른 나라와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에 주목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보위 보고서에서는 파이브아이즈 확대 국가로 한국, 일본 등을 들었는데 이 중에서 한국을 가장 앞에 적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행정부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혹은 경제 규모가 가장 커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 순으로 나라 이름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에 공개된 순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